안녕하세요. 대한개원협의회 닥터 우동 28번째 시리즈. 오늘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안과의 지용우 교수님과 함께 안경 벗으려 수술했는데 잘 안 보여요 라는 주제로 그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또 제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연생과의 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안과의 지용우입니다. 먼저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서 현재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서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눈은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을 본따서 만든 하나의 형상인데, 보시면은 이제 각막과 수정체라는 부분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고, 이것에서 빛을 잘 모아서 포커스를 필름, 즉 망막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학적인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시, 에메트로피아라고 얘기하는 이 정시는 이 사물에 대해서 안구의 굴절력과 이 눈의 길이가 정확히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눈의 신경막인 망막에 이 하나의 점으로 상이 포커스를 딱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우리의 눈 속의 캔버스를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력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질병이 생겼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안구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거나 혹은 모양이 불규칙해서 이 망막이라는 캔버스에다가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눈이 시력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근시, 원시, 난시, 이것이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근시라는 것은 상의 이 초점이 우리의 망막, 필름의 앞쪽에서 맺어져서 이 가까운 것만 잘 보이고 먼 건 흐린 형태고, 원시는 초점이 이 우리의 필름보다 뒤에 있어서 이 앞에 눈에서 더 많이 힘을 주어가지고 초점을 앞쪽으로 당겨줘야 하는 이러한 필요한 상태입니다. 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서 초점을 한 곳에 맺혀주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상이 겹쳐 보이는 형태고요. 이 근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시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소아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눈 안구도 점점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나의 굴절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까운 것은 보이는데 이 뒤에 칠판은 흐리게 되는 형태이고요. 최근에 우리 현대인에서의 눈 건강이 위기가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러한 근시를 갖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근시 유병률이 이미 90%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실내 생활이 너무 많아지면서 외부 활동을 안 하게 되어서 이 자연광, 햇빛에 대한 노출이 부족해지면서 우리의 그 근시 유병률이 더욱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광, 빛이라는 것이 눈의 성장을 컨트롤 해준다고 하는데, 이 10,000럭스 이상의 자연광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특히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고 이 눈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이렇게 조절해 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난시인데요. 난시는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초점을 못 맺히고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의 빛의 양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리의 안구가 사람마다 사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럴 때 럭비공 모양으로 생기면은 더더욱 난시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조절력 뒤에 숨겨져 있는 눈의 피로라는 것은 이제 원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원시는 근시와는 정반대로 눈 안구가 너무 짧아서 빛의 초점이 뒤로 맺혀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 초점을 당기기 위해서 눈이 힘을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숨겨진 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잠복 원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눈이 피로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내 젊음의 힘으로 이 초점을 땡겨서 보고 있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흐려지고 눈이 더욱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안하고는 유사할 수가 있는데 노안이라고 하면은 이 안구의 길이 문제는 아니고 안구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눈에 이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마치 원시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노안에서는 이 수정체와 각막이나 요 눈에 조절하는 요 부분에 힘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 탄성력도 떨어지면서 발생한다고 해서 원시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원시는 안구 길이 자체가 짧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안이라는 거는 안구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정체가 노화되어 있고 모양체 근육이라는 조절 근육이 이제 노화로 인해 약화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는 발생 시기가 나이 무관하게 발생하는데 노화는 우리가 보통 40대 중반 넘어가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근시는 안구가 너무 길어서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거고 멀리 있는 것이 흐리고, 원시는 망막의 초점이 우리가 뒤로 맺혀 있어서 이 가까운 것이 흐리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고, 난시는 초점이 다양한 부분에 맺혀져서 겹치고 빛이 번져 보이는 것이고, 노안이라는 거는 안구의 길이와 상관없이 이 초점을 맺어주는 그 힘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수정체 탄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초점이 잘 안 맞는 그러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굴절 이상이 없는데도 최근에는 눈에 피로를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굴절 이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약간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은데 내 몸이 피곤하면서 그것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 주변에 많은 근육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이는 경우가 있고, 이 피로가 넘어가면은 이 눈에서 어떤 그 초점을 맞춰준 힘이 부족해지니까 이 눈 주변 근육까지 막 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자놀이 주변이나 눈 주변 통증까지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컴퓨터 독서 같은, 아니면 핸드폰 동영상,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아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피로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굴절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것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굴절 이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이제 안경부터 해서 최근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에서 사용하는 이제 드림 렌즈까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당연히 보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썼다 벗었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고, 컨택트 렌즈도 물론 뺐다 꼈다를 하는데 컨택트 렌즈는 일부 분들에선 착용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이 두 가지를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소아에서부터 이제 일부 성인에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드림 렌즈라고 하는 수면 시에 착용하는 특수한 이렇게 교정 렌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것은 이제 레이저 수술인데, 이제 라섹, 라식, 최근에 이제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이제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 이제 양훈 원장님께서 좀 더 전문적인 시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안내 수술, 그러니까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안경을 벗으려고 수술했는데 수술했는데도 내가 왜 덜 보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과 과학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렌즈 삽입술에 관해서는 당연히 라식, 라섹과 같은 레이저 각막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연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령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도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서의 어떤 시력 변동이 많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렌즈를 삽입해서 교정을 해서 딱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저희가 목표한 어떤 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자들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라섹보다는 조금 더 중등도와 고도근시에서 그리고 난시가 심하신 분들까지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구대에 이 렌즈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삽입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환자분의 눈이 이 렌즈를 삽입했을 때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세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우리가 수술이 적합하다고 하여 이제 환자분께 아주 훌륭한 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고성능의 엔진, 즉 이제 굉장히 요새는 이 눈에 삽입하는 이 렌즈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엄청 좋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개발도 워낙 뛰어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요것을 넣는 눈 내부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3mm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미세한 안과적인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요 공간 안에 다음과 같이 렌즈를 집어넣으면 환자 눈을 봤을 때에도 보시면 요게 얇게 들어가 있는 렌즈가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눈이 또 이제 적응하는 이 구조물이 내 눈에서 자리 잡고 내가 또 그거에 맞춰서 나의 신경이 적응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 약간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수술 다음 날부터 완전히 짠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좀 너무 크면 조금 이거 왜 이러지라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빛번짐, 링 현상 아니면 시력이 조금 왜 왔다 갔다 하지 아니면 왜 이렇게 뻑뻑하고 불편해 이런 것들의 걱정에서부터 비롯되는 이게 많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심과 이렇게 또 불안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 짚어드리고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최고조에 올랐다가 이제 쭉 이렇게 회복기와 안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안과 수술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인체를 수술하는 모든 것에서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눈이라는 것이 워낙에 예민하고 또 우리가 또 눈이라는 조직도 예민하지만 우리 환자분들께서 눈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것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에서부터 오는 이렇게 적응의 시간 이런 것들에서 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불안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처음에 느끼실 만한 것은 이제 눈에 대한 어떤 불편함인데 당연히 수술 직후에는 눈 표면이 이렇게 사막과 같이 이렇게 뻣뻣한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약간의 눈 동자 표면에 약간 부종 같은 것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약 잘 넣고 하시면서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시력이 아침 저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다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평행을 찾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단기적인 불편함도 있고 어떤 구조적인 불편함도 있고 장기적인 위험도 좀 걱정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어떤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달무리, 빛 번짐, 링 현상 같은 것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렌즈의 위치와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 하모니에서 오는 백내장, 녹내장 위험성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인을 아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각막에 대해서 내피세포 부분들을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확실하게 오늘 알고 가시면 두려움이 없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밤에 가로등 주변에 동그란 빛고리가 보인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야간 운전을 하게 되면 불빛이 이렇게 가로등이 동그랗게 원이 생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테두리 이렇게 달무리 같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술 직후부터 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부작용이 아니고요. 이 렌즈 심어놓은 안내 렌즈가 최근에 굉장한 발전을 거치면서 그 중에 획기적인 부분 하나가 이 렌즈 중앙에 미세한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이 미세한 구멍을 만들므로써 눈 속 안에 우리 눈 안에 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눈은 물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 안에서 물이 순환이 되는데 그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의 숨구멍인데 요 아주 미세한 작은 구멍에서 오는 약간의 어떤 굴절 빛의 산란 때문에 이렇게 어떤 원형의 고리가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수술이 잘 되었고 좋은 지금 흐름 속에 눈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지 절대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런 그럼 원이 보이는 이 빛의 링이 계속 보이느냐? 우리 뇌는 신경 순응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뇌란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물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알아서 잘 필터링 해주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직후에 눈이 아프거나 뭐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볼팅 뭐 요것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갔을 때 이 높낮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렌즈를 삽입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 내 눈 속에 어떤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그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볼팅, 뭐 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이 이제 500 마이크로미터, 즉 0.5mm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런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술 초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것을 적응하면서 이 동공의 크기 변화나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어떤 조절력 때문에 약간씩 왔다 갔다 좀 자리 잡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미세하게 시력이 약간씩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0.5mm의 어떤 마법인데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 이런 것이라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수술하면서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을 때에는 어떻게 백내장이 유발될 수 있다는 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적인 간격을 만들려고 저희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AI 기술까지 동원을 해서 수술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우리 높을 때는 이 밀어 올리면서 안압이 또 올라가서 녹내장 위험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거리가 무너지면서 방수 흐름이 문제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방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녹내장이 생길 수 우려가 있고 너무 좁으면 이 수정체에 닿으면서 백내장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수술 전후로 이 전안부 OCT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안과에서 오시면 이 검사를 해가지고 알맞은 크기도 조절을 하고 이제 수술적으로도 사후에 또 이렇게 수술과 약물로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을 하신 뒤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뿌여진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하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 볼트라는 것이 낮아지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치료적으로 또 그 사후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를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 정밀 측정, 아까 말씀드린 전안부 OCT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뭐 약물을 쓰면 약물을 쓰던지 아니면 렌즈의 회전 축을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 그 높이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렌즈를 제거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편하신 사항들을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안과를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빗꼬리 눈부심 같은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신경 적응에 시간을 주시면 되고 두통이나 시력 저하 같은 거는 안과를 꼭 정기적으로 오셔서 전안부 OCT 검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약물이나 수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수년 뒤에 시야 혼탁이 조금씩 오는 것 같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안과를 오셔서 그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대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막의 펌프 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각막 내피 세포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식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고 이 내피세포가 떨어지는 현상이 수십 년에 걸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 10년, 20년 후에 요 삽입된 렌즈를 제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꼭 안과를 오셔서 요 각막 내피세포 검사를 이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되는데 위험 신호, 꼭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는 두통이 있다든지 좀 흐려진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충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꼭 병원으로 저희 안과를 내원해 주셔야 됩니다. 안약 잘 넣으셔야 되고 절대 눈 비비지 마셔야 되고 평소에 항상 자외선 차단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적인 것은 모든 환자분들께서 늘 해주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속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이라서 넘어가겠고요. 렌즈 삽입술은 너무 좋은 수술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수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안경은 끼지만 제 눈 안 비비려고 일부러 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저도 모르게 손댈까 봐.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유일한 단점인데 각막 내피세포 이 잔고가 잘뭐 손실 없이 잘 있는지 꼭 봐야 되고 이제 수정체 내 수정체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수정체 위에 심어놓은 안내 렌즈가 어떤 변화가 없는지 이런 걸 안과 내원에서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안압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원래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이 망막 검사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초점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과 관리입니다. 단순히 수술만 받으시는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잘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양훈 원장님께 시력 교정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넘겨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 교수님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학생이 보듯이 정말 눈여겨봤는데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ICL 렌즈 삽입술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라섹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안과 의사로서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수술을 앞두고 많이 긴장되진 않으셨나요? 예. 부작용이 생길까 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문제라고 네. 제가 수술을 받으려니까 이제 온갖 것들이 막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식라섹을 아예 못 받는 굉장한 고도근시에 난시도 심하고 막 그래서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안과 의사로서 한 뭐 15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발전하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받아도 너무 안전한 수술이다, 안전한 물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다음날 쨍 보였을 것 같고 그 고리 모양 빛번짐이 진짜 네. 보이던가요? 네, 그건 정말 제가 너무 체감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의식을 사실 안 하고 그냥 뭐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무시를 하는데 가끔 그냥 보면 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뇌신경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없애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인식을 안 할 정도로만 이제 옅게 해놓은 상태니까 제가 그걸 또 의식을 하면 또 그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무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게 오래 기다리신 시청자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응님 질문 주셨는데요. 라섹 수술 후 3개월 동안 흐릿하고 시력이 잘 안 올라오는데 사실 건조증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주 만족할 만한 시력은 아닙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라식 혹시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면 또 네, 제 강의에도 나오는데 저도 라섹 수술을 받으면서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수술 후에는 각막 리모델링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서 시력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한 달, 석 달, 6개월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한 1년이 넘어도 뒤늦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정말 금방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더디게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안과에서도 이제 다른 선생님께 말씀 들으셨겠지만 건조증과 안검염이 실제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서 충분히 보는데 과연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시력이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 그때 시력이 조금 아쉽다. 그 경우에 이제 수술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술 전에 짜응님의 안경 교정 시력이 정말 1.0 이상 시원하게 나왔는지도 대조해 봐야 되겠고 좀 더 기다렸을 때 더 좋아질 여지, 안구 건조증과 안검염을 치료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관적인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 근시 난시가 많지 않다면 사실 재교정을 흔히 권하지는 않고 그게 이제 오차범위 이상의 아쉬운 부분이라면 지켜보다가 변화가 없을 때 재교정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의 좀 들어가다가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력교정 전문의로서 이제 스마일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을 치료하면서 넣었던 렌즈를 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쉬운 경우나 근시 퇴행에 재교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하고 난 분인데요. 스마일 라식 수술 요즘에 이제 핫하고 제일 값비싼 수술인데 하고 나서 다음날 이게 1.0 시력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첫날 0.6 정도 시력이 나왔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시력이 1.5가 안정화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광고를 듣고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 다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가장 회복이 빠른 수술은 사실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라식 수술, 절편을 만들긴 하지만 각막 리모델링 과정이 가장 순식간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드라마틱한 시력을 얻게 되는데 스마일 프로만 하더라도 이 각막에서 일부 렌티큘이라는 부분을 드러낸 위아래면이 맞닿아서 약간 부기도 있고 또 모양이 이렇게 매끄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비유를 하자면 도토리 묵이 있는데 도토리 묵의 가운데 부분 일부분을 칼로 예리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면 이게 위에 있던 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원래 있던 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약간 뭐 쉽게 하면 약간 우둘두둘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눈을 깜빡이는 것과 눈물이 또 채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 각막이 매끄러워지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라식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이 스마일 렌티큘 수술이라서 처음에 한 2, 3주는 흐리게 보이고 한 달, 석 달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첫날 생각보다 내 친구는 바로 잘 보였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복 기간을 질문드립니다. 목표 시력에 도달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라식과 라섹 중에 어떤 수술이 가장 회복이 빠른지 알려주십시오. 가장 빠른 건 라식, 거기에 근접한 것이 렌티큘 수술, 스마일 라식이라든지 요즘 스마트 실크 라식 그런 수술들이겠고요. 라섹이 이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때 스마일 렌티큘 수술이 요즘 라식을 많이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는데 하루 만에 되진 않는다. 그래도 한 2, 3일은 휴가를 내셔야 되고 라섹의 경우에는 이 상피를 벗겨냈다가 이게 3, 4일 만에 자라긴 하지만 이게 또 매끄러워지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쉬셔야 된다. 회복 시간만 따지면 라식, 스마일 라식 또는 렌즈 삽입술이 절대 우위에 있고 라섹은 좀 각막을 적게 깎기 때문에 이런 빠른 회복이 안 되는 분들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라섹을 하고 나서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스마일 수술에 비하면 한 일주 열흘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주째보다는 2주 한 달 지나면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제목대로 라섹을 했는데 잘 안 보여요 하고 찾아오셨던 좀 특별한 경우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수술하고 일주일째 이제 한 달 후에 보십시다 했는데 2주 만에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인다 해서 보니 플러스 2디옵터 이상의 원시가 이렇게 생기면서 잘 안 보였던 경우예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해결책을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는 쓰던 스테로이드 안약을 아예 끊고 인공누액만 쓰면서 지켜보자 해서 시력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불편할 때 사진을 찍어보면은 각막 두께를 보는 검사에서 전체 두께와 또 상피 두께를 보게 되는데 잘 안 보였던 시점에 각막 상피 두께를 보면 원래 두께보다 많이 얇아져 있어요. 각막이 중심부가 얇아져 있으면 그만큼 근시 교정 효과가 세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원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피가 두고 적절하게 차오질 않아서 너무 얇기 때문에 생기는 원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스테로이드 안약이 이러한 내추럴 힐링을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스테로이드를 끊고 마른 화면에 물을 주듯이 건조증을 케어하면서 지났더니 상피가 점점 두꺼워지고 원래 두께와 비슷해지면서 이제 1.0 가까운 시력이 잘 회복됐던 경우였습니다.
아까 질문대로 이 안검염과 건조증이 심하면 이게 각막이 리모델링이 덜 되었더라도 그 위에 눈물이 이렇게 촥 코팅이 되면은 잘 보여요. 그런데 눈물막이 빈약해지면은 이 아직 다 매끄러지지 않은 각막 표면이 노출되면서 보이는 게 전반적으로 뿌옇고 초점이 안 맞는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눈물의 기름층이 빈약해지는 안검염 때 더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치료하게 되는데 비욘디 과거 사진을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지용 교수님이 또 건조증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반대로 스테로이드 안약을 적절히 쓰지를 않아서 처음에는 시력 1.2까지 나왔다가 4, 5개월 만에 시력 0.1로 떨어졌던 경우인데 보시면은 각막에 굳은 살 같은 게 배기면서 이렇게 각막 혼탁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졌던 경우. 치료는 다시 이걸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써서 이렇게 말끔하게 회복시켰던 우리 파트너 원장님의 증례인데요. 이렇게 라섹 후에는 시력 회복을 도모함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안약이 어떨 때는 잘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조기에 끊었다가 다시 쓰기도 하면서 눈 상황에 따라서 시력을 올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술한 원장님과 함께 끝까지 6개월 이상 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스마일 라식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수백 명이 하나지만 이렇게 스마일 라식 후에 레이저에 대한 과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DLK라는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마일 라식 후에 보통은 통증이 한 서너 시간에 불과한데 이런 게 생기면은 다음날 그 다음날도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뿌옇게 잘 안 보여요. 자, 이런 염증을 방치했다가는 각막이 녹아내리면서 원시, 난시가 생기면서 교정 시력이 떨어진 상태로 굳어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수술 후 하루 이틀 안에 확인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눈을 생리식염수로 수술실에 다시 한번 가서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잘 쓰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스마일 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수술하고 나서 그냥 다음날 여행을 가겠다는 분인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수술을 받더라도 이런 드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는 중요한 약속이나 여행 계획 같은 건 없는 때 수술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건 정말 우리 시력교정 전문의로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경우인데요. 각막이 이 약한 곳을 밀고 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원추 각막이라는 질환이 생긴 경우였어요. 라식 수술 후 2년 차에 조금씩 잘 안 보인다고 찾아오셨는데 사진을 찍어보니 이렇게 원래는 평평해져 있어야 될 각막의 일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되면서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면서 안경을 써도 시력이 0.7밖에 교정이 안 되는 이분을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보았습니다. 쉽진 않은데 이 튀어나온 부분을 레이저로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평해져 있는 부분을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각막 지형도 기반 엑시머 레이저 절삭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라섹을 약간 추가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좀 올려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죠. 쉽진 않은데 다행히 이분이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원추각막이는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게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각막을 단단하게 굳히는 치료, 리보플라빈 더하기 UV 자외선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각막 콜라겐 결과 결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이게 더 이상 밀고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를 병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6개월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은 시력이 0.9 나오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각막을 깎는 수술을 할 때 위험성이 예견되는 눈들이 있어요. 그때는 각막 모양이 너무 안 좋다든지 너무 얇다든지 두께가 너무 높다. 그럴 때는 깎았다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절삭하는 수술을 아예 배제하고 렌즈캡슐 쪽으로 가거나 그마저 안 되는 경우에 시력교정 수술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 흔히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사실 드문 경우인데 평범한 라식 수술 케이스였는데 수술하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이었는데 이렇게 각막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 깎여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력이 나오긴 하지만 뿌옇게 잘 안 보인다 그러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1850번째 수술해드린 분이었는데 정말 참담한 마음에 이것도 치료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쪽을 더 깎아주는 각막 지형도 기반 절삭을 해서 모양을 좀 다듬었는데 재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껴 깎인 부분이 이렇게 중심으로 조금 돌아오기는 좀 완전치 않죠. 그리고 환자분 증상이 조금 낫지만 둘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재교정을 하기 전에 근신 안시가 거의 그대로 남았으면서 이렇게 개선 효과가 미미하기에 세 번째 수술 들어갑니다. 3차 수술. 정말 의사로서도 뼈아픈 기억인데 다행히 이제 거기 근신 안시를 마저 교정해서 시력을 끌어올렸던 경우. 제가 이 재교정을 하면서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이분이 수술할 때 눈을 이렇게 계속 감는 거예요. 감으니까 눈이 이렇게 위로 숨는 것을 안구 주적 장치가 대부분은 이게 따라가면서 교정을 하는데 눈이 너무 감기니까 이게 너무 오버해서 더 많이 안구 주적 장치가 위쪽을 깎으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 이후에는 이제 좋은 장비를 그냥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안구 정렬이 어느 정도는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환자분이 협조를 잘 못할 때는 중간중간에 중심을 보세요, 약간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독려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경우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재교정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 꼭 해야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해서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다. 저도 라섹을 받았었는데 한 20년 됐죠. 지금 이제 원시, 난시도 약간 생기고 노안도 와서 돋보기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안경 없이 이제 운동하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시력 교정 수술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금방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조절이라 그래서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보려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안쪽으로 모이고 조리개 역할하는 동공이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맞는데 이것을 조절력이라 그래요. 생명과학 족보절. 모양체근이 수축하고 진대가 이완이 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조절력이 약한 분들. 그 다음에 초점 심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교정을 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조금 벗어나면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1.5D부터 근시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도수를 조금만 더 넣어도 잘 보이고 반만 교정해도 어느 정도 보는 반면 어떤 분은 같은 도수인데 도수를 조금 더 넣으면 잘 안 보이고 가까이가 불편하다고 표현하고 반만 교정할 때 시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병은 아니고 체질이지만 이분의 뭐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분은 도수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초점 심도가 낮은 분한테는 너무 과하지 않게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할 때 근시난시를 교정하는데 1차 검안으로서는 그 근시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것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술한 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하지 않게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 예를 들면은 근시가 마이너스 5였는데 조절 마비제를 놓고는 마이너스 2.25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일 이걸 믿고 수술했다가는 플러스 2디옵터 이상의 과도기가 아닌 그야말로 원시 과교정 형태로 끝날 수가 있어서 그럼 수술 한 번 더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검안을 잘 하고 있고 조절력을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조절마비 검사와 시력 검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술해드린 분들 중에서도 원시로 귀결되고 좀 가까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겨서 최근에는 이 조절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를테면 멀리 보다가 이 가까이 볼 때 이 흐려지는 거 어느 정도 남들보다 좀 더 멀리서부터 흐려진다. 그러면 이분이 조절력이 약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근거리 40cm 시력표를 주고 망막 중심부에 실제 근거리 초점을 맞출 때 필요한 플러스 렌즈 도수를 넣어서 이걸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조절력의 지체, 레그를 확인하고 이것이 양이 많은 분들에서는 약간 적유정을 하든지 설명해서 여차하면 수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조절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약물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이도 이유 없이 조절 피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현대사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이제 조절력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조절력을 운동으로 개선시켜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조절력을 좀 아껴 쓰고 안배해서 쓰면 좋겠다. 현대사에 하루 종일 이제 가까이만 보면서 에너지를 고갈하게 되면은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라도 하루 종일 운동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쉬면서 하고 시합 전날은 쉬기도 하듯이. 그래서 조절력을 좀 아껴 쓰는 게 좋겠다 싶은데 저도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웃음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주식 차트와 쇼츠와 뭐 인별그램에 그냥 코를 파묻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출근하고 나서 하루 종일 또 컴퓨터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눈 뻘개져가지고 오면서 또 똑같은 걸 보면서 오니 정말 눈이 하루도 쉴 시간이 없겠구나. 어린 나이에 시력교정 수술 받은 분이라면 더더욱 또 근시가 재발될 수 있겠구나. 아까 지 교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인쇄된 활자를 밝은 조명 하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력교정 수술에 좀 어두운 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원시와 난시와 부동시로 교정실이 잘 안 나오는 분을 라식 수술을 해서 이렇게 1.0 시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력교정 수술이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눈인지 또 확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시력교정 수술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가 없고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저도 그랬지만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이렇게 평생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다시 나빠질 수가 있고 가까이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흔히 질문하시는 게 두 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차이 납니다. 좋은 눈을 가리면 흐리게 보이는 것은 마치 이제 오른손 왼손 다른 것처럼 멀리 있는 작은 사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수술해서 1.0, 1.1을 만든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눈의 변화들은 모두 다 이렇게 별개로 케어할 수밖에 없다. 수술 전에 우리가 어떤 안과든지 수술 전에 안구 종합 검진을 하죠. 녹내장, 백내장 없는지, 망막 질환 없는지, 필요하면은 레이저 치료도 해서 시력교정 수술을 하는데 이후에 생기는 것들은 꼭 수술과 연관되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니 별개로 생기면 적절하게 케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 교수님이 질문 또 대답 또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수님 질문하셨는데요. 라식 수술하고 난시가 남아서 글씨가 겹쳐 보이는데 병원에서는 각막이 얇아서 재수술은 위험하다고 한다고 하십니다. 한 번 수술한 눈은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요런 시력 교정술은 이제 이 레이저로 절삭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여러 번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달라서 일단은 그 병원에서 얇아서 재수술이 위험하다고 하신 거는 그 병원에서 워낙 잘 이렇게 선별을 하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교정하는 방법들은 좀 있는데, 난시가 많이 남는 경우는 요새는 또 컨택트 렌즈, 물론 이제 안경 렌즈 안 끼시려고 수술을 받으셨겠지만, 컨택트 렌즈 중에서도 그런 난시를 잡아주는 특수한 렌즈들도 또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비수술적인 것으로 조금 더 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저 이번에 발표 드리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이게 그런 시력 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전문적이신 우리 양원 원장님께도 한번 진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아쉬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희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나 그 공간이 있다면 지용 교수님이 받았던 그 토릭 ICL, 이러한 렌즈 삽입술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 수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밤에 끼는 드림 렌즈, 밤 동안 눌러서 그 힘으로 낮에 잘 보이는 그런 렌즈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또 전문으로 다루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최후에 고르는 안경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아마도 정희수님이 과거에 수술 받기 전 눈보다는 얇은 안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대로 그렇게 방법을 찾아도 안 되면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은 헬로우 스테이션 원님이 스마트 라식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과 다른 라식 라섹하고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굴절 수술에 대해서 스마트 라식이 이제 렌티큘 수술인데요.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이제 레이저로 깎는 수술은 모든 부작용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스마트 라식 공희,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빗번짐, 대부분 처음에 심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좀 남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목표대로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근시, 난시, 원시가 조금 남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재교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얇은 안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DLK 이런 염증, 또 드물게 우리가 렌티큘 수술할 때 이제 눈을 석션이라 눈을 고정해 놓고 레이저 나가는데, 레이저 도중에 고정한 자리가 풀리는 경우가 통계마다 다르지만 한 500명, 1000명이 하나 있어요. 그때 어떤 경우에는 다시 재도킹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 풀리거나 좀 비껴서 고정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멈추고 라식이나 라섹으로 치환한다. 날짜를 바꿔서. 자, 그런 부분들. 퇴행은 부작용은 아니지만 흔히들 이렇게 한 5%, 10% 시력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시력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 제한점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라식, 라섹 부작용이 스마트 라식에도 있을 수 있지만, 라식보다는 플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적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고, 라섹보다는 조금 깊이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각막이 얇을 때는 스마트 라식을 원하시더라도 라섹이 더 낫습니다. 또는 렌즈 삽술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원하시는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추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뾱뾱님이 근시라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원시가 되고 근시가 좀 교정이 된다. 요런 이제 속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제시하셨는데요. 노화에 따른 이제 변화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근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점이 앞쪽에 있어서 가까운 것 쪽이 주로 보이는 눈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원시가 되는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흔히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덜 온다. 그러니까 가까운 쪽이 원래 편안하게 잘 보시던 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이가 들면서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걸 좀 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옛날에는 이제 돋보기를 찾다가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게 잘 보인다,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60대 이상에서. 그런 경우는 흔히 또 이제 백내장이 이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럭키하게 약간 돋보기처럼 볼록 렌즈 형태로 되면서 눈 안에 내 돋보기를 마치 내재 탑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백내장이 덕을 보는 그런 형태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이 다
우리가 다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네. 이렇게 처음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우리 친애하는 잘생긴 지용 교수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말을 하다 보니 이렇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채팅창에 질문 올라오신 거를 제가 답변으로 달 수 있으면 가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시력 교정 안전하게 받으시고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